다문학과는 작년 4월에 보들나무, 여기 윤정현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름이 채택돼서 한국어 교육봉사 동아리 보들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보들나무는요, 시각장애자 선생님들을 보조하기 위한 교사로서 그분들께서는 현재 잘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전화 통화로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분의 학생들은 글씨 쓰기를 하더라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라 KAYD라고 하는 그런 기관, Korean at Your Doors라고 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 시각장애자 선생님 10명이 계시고 그 10명들에 대한 각 채팅하는 방이 있어서 그 방에 팀장님들이 10명이 들어가 있고 그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졸업생하고 작년 재학생들의 일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해주시면 일단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고 학습자의 오류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실 텐데요. 그걸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주된 자료가 바로 그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쓴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올린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특강의 가장 주된 목적은 첫 번째 제 2기, 작년에 1기 봉사단이 활동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2기 신입생을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격 조건은 어문규범과 한국어 문법론을 들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2기 보들나무 단원을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라는 것과 가급적 한국어 문법론이랑 한국어 어문규범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 봉사를 하시면 자료를 다운받고 수정하고 올리는 시간을 모두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365 또 VMS에다가 시간을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한국어 교육 어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나가서 찾기도 어렵고 힘든데 저희 학과는 그런 것들을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시각장애자 선생님들의 눈이 되어드리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보들나무는 윤정현 선생님이 만드신 걸로 그 대신 보고 들려드립니다. 나누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준말입니다. 굉장히 뜻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는 굉장한 소중한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런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학습자들의 오류 또 그걸 교정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저희 카페에 보들나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여기 단원들이 뭐 질의응답하고 모르는 것들을 자주 올리기로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거기를 자주 들어가셔서 어떤 식의 학습자들 오류가 발생하는지 공부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특강은요, 보들나무의 현재 단장이신 최윤환 졸업생 선생님, 제가 단장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졸업생을 두셨네요. 네, 예, 그래도 두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최윤환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보들나무 어떻게 해오셨고 지금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최윤환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할까요? 네네. 인사하시죠, 먼저. 예, 제 얼굴이 지금 조금 잘 나온지 뭐 화면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인사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들리는데 민봉래 선생님은 잘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봉래 선생님 컴퓨터에 그 소리를 한번 좀 조정해 보시죠. 잘 들려요. 고맙습니다. 자, 제 소리가 들리는 거 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의 그 방언이 이제 보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가 그 교수님 말씀했던 그런 취지에서 이 이름이 선정이 된 겁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화면이 한글 파일이 맞으신가요? PPT 아니고? PPT 파일입니다. 지금 예, 저희가 한글 파일이 보이고 있어요. 한글 파일 보고 있습니까? 네네. 한글 파일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예. 예, 보도노 봉사단에 이제 발표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금년에 졸업을 했고요. 봉사단에 한 40명 재학생 졸업생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한 애국학생의 한국 가르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을 잘 해오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대표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온 여러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제가 부족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순서는 문법, 발음을 교정을 어떻게 해 나왔는지 하고, 두 번째 맞춤법, 세 번째 우리말, 네 번째 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사본법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빨리 되는 사람은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60초. 띄어쓰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답은 아시는 분은 말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내가 모르니까 맞은 사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학생이 직접 써갖고 보내주면은 우리가 이걸 봉사단원이 수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넘어갑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숲속에서로 수정되고 집에서나 하고 근대가 됩니다. 숲속에서 할 때 숲속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거기에서 에서락 하는 조사가 붙게 되는 거고, 집에서나 나는 필요 없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들내고, 그 다음에 근대, 이것이 표준어의 근대입니다. 햇빛, 틀려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정됩니다. 다음, 선생님이 만약에 보들나무에 하게 된다면 이런 문장 보호를 잘 써야 학생들이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발음 피드백을 갖습니다. 미리 보들나무의 그 발음을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선생님 간단한데 빨리 봐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붙여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붙어는 체언과 부사 뒤에 쓰임 이런 식으로 출발점이 되는 대상이 때 오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이라고 말합니다.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틀리느냐? 받침 있을 때는 이라고, 받침 없을 때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멀수록, 얼수록, 니을수록인데 멀을수록, 멀수록, 그렇죠? 니을로 끝난 용어는 이건 또 아시면 될 겁니다. 다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온순하는 친구가 친구를 대해야 된다는 이유. 객조사, 가가 아니고 늘이죠. 좋아하다 동사이기 때문에 친구가가 아닌 친구를 대해야 된다. 행복한, 아까 조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행복한은 없죠. 행복한. 행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을 이존 명사니까 띄어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불렀으니까, 부르니까, 으니까 하고 으니까, 그 말입니다. 부르다는 으니까와 결합한다. 으니까, 동사, 행용사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복죽 등,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한 다음에 등은 띄어 쓴다. 만리, 말리,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낸 명사는 부사 띄어 쓴다. 내 입술, 발음이 틀린 거죠. 맞춤법에서 된소리가 나지 않, 그죠? 경험하고죠. 핑계 어느 게 맞는지. 맞춤법, 얘는 애의 소리로 나는 경우라도 얘로 한다. 맞춤법 제8항입니다. 어로서, 이건 다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자격으로 할 때는 어로서. 그 다음에 음으로, 뭐로냐, 이유일 때는 뭐로가 결합해야 된다. 철수와 착함으로, 이에요, 많이 틀립니다. 이다, 아니다와
음이 에오가 앞에서 이에오, 이 예어가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책이요, 뭐시요 다 한다 하면은 연결되는 사용에는 이어가 아니라 이어를 쓴다. 책이요, 저것을 부시요. 그 다음에 맞추다, 마치다. 교수님도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우리가 틀려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맞추다, 마치다. 넙죽. 넙죽은 넙의 을을 얻기 때문에 넙죽은 아닙니다. 넙죽이 표준. 반드시. 이건 대부분 잘 하지요. 그 다음에 가은에. 왜 틀리냐? 니을 탈락이 이루어진다. 니을 더하기 니은은 없답니다. 니을 탈락. 손톱 깎기와 손톱 깎기. 우리 맹사행 이야기 들었죠. 손톱 깎기. 이건 띄어 쓰죠. 손톱 깎기는 명사 붙여 썼습니다. 널따란. 예. 당어 같은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 그 다음에 그까지는 철수가 먹던 것이다. 철수 너냐 철수가냐. 내포절에는 니은을 살 수 없다. 그까지는 철수가 먹던 하나의 내포절이죠. 옷이랑 가방이랑 이랑이 어떻게 되느냐. 가방과 이랑. 예. 이랑은 제일 끝에 연결된 명사에 사용될 수는 없다. 예. 으면서 두 동작이 동사에 있을 때는 으면서를 한다. 막고가 아니고. 예. 가려 어느 것이 맞을까? 남이섬 가려고 어려 앞에 이동을 나타낸 동사가 올 수는 없다. 예. 그다음 미안하나 그 책 미안하지만 간용적으로 쓰인다. 미안하지만은 그냥 미안하다 간용적으로 쓰인다. 그 말입니다. 니을수록. 예. 그다음에 는데 생각하는데 집중해라. 생각하는데 왜 띄었었는지 보십시오. 온다는 데는 연결음이고 는 데는 의존명사일 때는 띄었었죠. 읽고 꼬가 되냐 쏘나 되냐. 예. 애사소리를 적는다. 다만 음을 나타내는 다음 음이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더라 든지 더라 많이 나오죠. 당어같이 적는다 이때 있죠. 예. 춥더라 잘 보시고 자료 난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시에는 보통 그 프랭파드에 주차 시에 붉은 반다 일사인데 주차 시 띄어 써야 된답니다. 예. 한자어 정해진 시간을 띄어 쓴다. 느리다 늘린다 이 두 말이 비슷비슷한데 틀립니다. 옷을 달린다 쉽게 약을 달인다요. 그 다음에 깍두기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꼿꼿한. 예. 같은 을 비슷한 음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쓴다. 난이 맞느냐. 이 제10항에 보면은 본음대로 적는다. 이 많이 나옵니다. 제10항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너같이 붙여야 되느냐 띄어 써야 되느냐. 가치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너 같은 친구는 없어 같을 땐 띄어 쓴다. 에요. 아까 앞에서 나왔죠. 에요. 받침 없는 체언의 다음에 붙이는 말은 에요. 네. 바위에 이것도 마찬가지. 배불러서. 배부르다의 활용인데 배부르다. 그죠? 리얼 배불렀어요. 긴장한 듯해요. 네. 뜻하다. 네. 연필보다 볼펜이 더 좋아요. 연필보다 볼펜을 더 좋아해요. 네. 주격조사 오릅니다. 역시 주격조사 액자를 떨어뜨릴 뿐에 액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예. 한 단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다는 그 예로 몇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서슴하다. 아니라 서슴다이기 때문에 소리 변화를 히읗이 없습니다. 그랬죠. 의심지 어느 게 맞을죠? 의심하다에 지 않다가 붙을 경우에 어떤 경우로 변화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혼자 생각 큰데 근데 어느 게 맞겠느냐? 생각하되 근데는 받침 기억 때문에 생각 큰데가 아니라 생각 근대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김치, 담갔어, 담갔어, 뭐 비슷하고 맞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기본행위 당구다가 아니고 담그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2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시간이 한 5, 6분 남았는데 유사문법은 선생님들이 실습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국립국어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다 찾아보시면 되고 이것도 버들나무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응과 이언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을 국립국어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2가지만 뒤에 가서 중요한 것만 할게요. 요 과와 이랑하고 앞에서 조금 나왔죠. 이제 어떤 경우가 틀리면 제일 아래쪽에 거 보십니다. 제일 끝에 연결된 명사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옷과 가방과 사용. 아까 가방이랑 돼 있죠. 옷이랑 가방이랑 돼 있죠. 그렇지? 뒤에는 이랑 쓰는데 과는 못 쓴다 이 말이죠. 제일 끝에 연결된 명사 뒤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옷하고 가방하고 하고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국립국어원에 가서 반드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실습할 때 에러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 2회부터는 오늘 쉴 수 있는 음이라든가 그런 건 다시 정리해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좀 마치고요. 2회, 3회, 4회 가면서 좀 더 남는 시간이 되게 조금 부족한 것은 이 PPT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들나무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혼자서 아마 2개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요. 아까 이 자료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보입니까? 네. 이 자료가 아까 교수님께 설명하는 그 어문구문에 나온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집에서 하나 이거 잘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중국어 발음을 왜 그랬느냐 하는 이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로 음절 말을 잘 빼먹습니다. 중국어 발음에.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있는 또 어전명사 보조용어 관계도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선생님 파일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더라고. 아무튼 부족한 거는 2, 3회 가면서 교수님의 지도를 봐서 좀 추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좋지 않은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풀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 준비하면 이게 말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실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조이나 쌤. 손 막 올라가고 눈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골고루 보고 그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졸업생을 모시고 졸업생 자체가 이 특강을 이끌어 주신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험 얘기하고 이런 건 했었어도 이렇게 발표를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면 처음에 이게 100장짜리 PPT가 온 거를 자른 게 이 정도고 제가 1시간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신편입생들은 마음만 바쁘실 거라고 확신이 드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 그럼 앞으로 이거 하는 거야? 이러고 공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막 좀 고민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아까 이렇게 실제 쓰기 자료들을 보여주셨고 실제 발음, 학생들이 음성도 녹음해서 올려주고 쓰기도 쓰고 그 자료도 분석해서 보여주셨고 오용 사례라고 해서 많이 틀리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1년을 운영을 해봤고 오늘 처음으로 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발음 파일 한두 명 거 그 다음에 쓰기 파일도 한 2-3명 것만 하면 충분히 1시간 반을 끌고도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의하고 그래야 될 내용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니까 너무 예쁘게 PPT 막 뾰롱뾰롱 날아가고 신경 너무 많이 쓰였는데 그게 잘 안 들려서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최윤환 선생님께 걱정 마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최윤환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자료만 갖는 것도
요거만 보고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수님, 지금 그래 잠깐 한마디만 할게. 다음에는 우리 봉사단을 한 5, 60명이 하는데 5, 60명 중에 직접 하신 분의 음성이나 직접 하신 분의 설명을 추가해서 들으면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완전히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완전히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배워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거는 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특강을 정리 겸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특강에는 신편입생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여기 보니까 현재 지금 117명이 들어와 계신데 맞네요. 굉장히 많죠. 이 중에 근데 여기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쫓아내려고요. 영어로만 쓰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나 초 뭐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다 쫓아낼 거예요. 이름도 못 바꾸면은 졸업했는데 좀 학번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 신편입생들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러면 우와, 우리가 모르면 앞으로 내가 많이 알아야 할 건데 많이 모르면 그때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놨지만 차라리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국립국어원 사이트를 같이 구경하고 요즘 뭐가 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참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 시간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오, 카톡이 막 떠 있네요. 종료.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풀앗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국립국어원은 korean.go.kr입니다. 너무 자주 쓰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일로 들어와 보시면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건 아마 어떤 과목 언어학개론 들으면 여기 제일 먼저 1교시 들으신 분들은 들어와 있을 건데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니까 오늘하고도 내일 아침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업데이트 빨리 못해서 그런 부분 양해를 드리고 여기는 국립국어원 사이트는 여러분들께서 왜 잘 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자격증을 받게 되실 때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지사항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졸업하시고 나서 여기 심사 안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졸업생들은요. 요거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다 모든 정규 과정을 마쳤고 영역별로 자격증을 잘 마쳤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증을 줘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하고요. 국립국어원. 아,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구나. 국립국어원에서 그걸 아시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어문규범. 어문규범이 총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문규범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문규범은 한글 맞춤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발음의 교육론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그 외국인들 마리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한글로 어떻게 표기를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근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제 가산동이다, 수가동이다 이렇게 되는 국어인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에 대한 것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요즘 교재를 안 사보시고도 이 국립국어원 사이트만 잘 갖고 계시면 여기 교재가 수십 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수시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표준 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도 있는데요. 우리는 띄어쓰기다 뭐다 이런 거. 아까 뭐가 띄어쓰기 같이 굳이 가치는 조사기 때문에 붙여 쓰고 또 같은은 활용형이기 때문에 띄어쓴다. 아니, 네. 네, 부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얼음장같이 눈꽃같이 요거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고 같은 너 같은 사람 처음 할 때는 같은이 같다 해서 용언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그 표준국어 대사전을 반드시 여기를 북마크를 시켜놓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언어학개론 얼마 전에 질의응답 올라온 게 있었어요. 내가 국립국어원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삐까뻔쩍하다 이런 거는 사전에 없고요. 라고 했는데
삐까 번쩍하다. 제가 이렇게만 쳤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야 국립국어 그 표준국어대 사전에 요게 있네라고 하면서 저한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여기에 몇 개 사전들이 제가 소개한 거랑 좀 다르다는 코멘트랑 그다음에 여기에 삐까번쩍하다가 사전에 없다고 했는데 교수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삐까번쩍하다, 삐까번쩍하다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 특별한 뜻은 없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형용사인데 이렇게 화살표 번쩍번쩍하다라고 나왔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얘를 눌러보면 얘는 뜻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쓰는 것도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옳은 표현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틀리는 그런 단어들도 올라와 있어서 요 화살 뜻이 없이 화살표로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번쩍번쩍하다를 써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전에 있다고 다 표준어가 아니다. 아닌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라는 부분을 어느 학교론 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저께. 그래서 국립국어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자격증, 어문 규범에 대한 정의 찾아보는 거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온라인 국어 상담이에요. 이 부분. 근데 제가 좀 권해드릴 게 있는데 다르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온라인 가나다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물어보세요. 여기다 검색하시면 뭐 치아하다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새색시가 관형사냐, 뭐 계시나요, 계신가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제가 꼭 온라인 가나다를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구글이요. 구글이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뭐 본용언과 보조용언 띄어쓰기 이렇게만 쓰면요.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구글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 가나다에서 물어본 내용이 굉장히 윗부분에 나와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코멘트를 예전에 할 때만 해도 그냥 여기 들어와서 국립국어원 들어와서 온라인 가나다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쉬워요라고 했었는데 점점 더 이 검색기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여기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국립 기사 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 내용까지 수시로 금방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블로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적어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보들라모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이미 어문규범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검색하면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온라인 가나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요즘 검색이 잘 된다는 내용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아가 결합되는 본용언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용언들 있잖아요. 먹어버리다, 아워버리다. 또 아까 선생님 무슨 얘기가 나왔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불빛이 꺼져간다, 꺼지던데 그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아워가다. 그러니까 가다가 결합이 될 때는 그 앞에 아나 어가 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꺼져가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본용은 보조용 결합할 때 앞에가요 아나 어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 붙여 써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얘네들을 붙여 써도 되게 되어 있어서 뭐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리다, 깨뜨려 아워 버렸다 이렇게 아오로 보조용언들은 붙여 써도 되고 띄어서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이거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띄어쓰기 할 때요. 여기서 보면 띄어쓰기는 어떻게 쓰죠, 우리? 띄어쓰기. 띄어쓰기는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띄어쓰면 안 돼요. 그런데 붙여쓰기는요? 붙여, 띄고, 쓰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띄어쓰기라는 단어는 띄어쓰기에 붙여쓰고 붙여쓰기는 붙여야 될 것 같이 쓰느냐 이게 조금 웃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이런 게 그냥 여담으로 갑자기 띄어쓰기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면 수시로 앞으로는 보시다가 오늘 계기로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 학생들의 오류를 보면 요렇게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잘 알아야 되겠다. 어떤 표준 발음도 알아야 되겠고 어문 규범도 잘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여기서 자료는 이미 뭐 최윤아 선생님께서 준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가지고 계시니까 뭐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요렇게 찾아볼 수 있구나. 국립국어원에서 그런 거.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건 이런 거고요. 그다음 여기 우리말샘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선 표준국어 대사전에만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어떤 변화된 형태들을 여기서 기초적으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잘 아시고 또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왼쪽에 메뉴 바에 보면 교육에서 한국어 교수학습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 학습에 보시면 누구나 여기 로그인을 하셔서요. 우리도 왜 한국어 발음교수법, 문화활용, 한국어 읽기교수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로 떠났어요. 저희 온라인 사이버 강의처럼 수업, 상세 보기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그냥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1차시, 2차시, 9차시까지 장애인의 비음악 교육. 우와, 나는 발음 교육 아직 안 들었는데 미리 맛보기로 내가 보들라무나 이런 거 들으려면 발음 교육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어. 내가 미리 좀 맛보기 강좌를 볼까라고 한다면 이 교수학습센터를 오셔서 공부를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어떤 교재, 선생님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러 나가시다 보면 문의가 많이 와요. 제가 교재를 몰라서 어떤 교재를 쓰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 국내 유아를 가르칠 건지 국내 학령기 한번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용 강의도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한번 국내 유아 학령기 요 자리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붙임 딱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코끼리. 저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오려서 쓰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저작권 같은 데도 걸리고 하니까 그림 다운받고 하는 거 어려움이 있으신데 한번 여기에 있는 교재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로그인 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여기를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한국어 교원 되시고 나면 연수도 받는데 여기서 배움 이움터라고 그래서 교원 연수들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샘터 소개 여기 이런 게 또 있는데요.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이라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검색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다 사전에 올라와 있는 그 단어들 어떤 형태소 하나하나들을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인기 검색어가 초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거나, 겟, 고싶다, 고있다, 얘는 범주가 연결어입니다. 토픽에는 초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럼 도대체 초급은 뭐고 중급은 뭐고 고급은 뭐다 이런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익혀두려면 이런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권화를 한번 볼까요? 연결어미 권화는 초급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연결어미예요. 토픽에서는 토픽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심편이증 선생님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능력평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토플, 토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의 능력평가, 숙달도 능력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TOPIC라고 해서 K라고 해서 토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능력을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1, 2급을 초급, 3, 4급을 중급, 그다음에 5, 6급을 고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건아라고 하는 연결어미는 초급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미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의미와 용법, 한국어 교육실습 윤영애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면 이 문법 항목의 의미와 기능,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심지어 담화 예문도 나와 있어요. 이런 예문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예문을 만들 때 어휘를 되게 어렵게 선택해서 예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학습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나라고 한다면 초급의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을 거예요. 강아지가 배가 고프다, 품질이 싸다, 그래서 가깝다. 요 정도는 네, 여름에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담화 예문이 있고, 담화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죠. A, B, 지금 여기에 가나라고 해서 대화 쌍들이 나와 있는데, 문장 예문은 하나하나 그 문법 항목에 맞는 표제어들을 그 맥락은 상관없이 그 단어가 그 형태소가 들어간 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면 앞으로 우리가 담화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지금 여기 외국인 선생님들 들어와 계신 거로 보이는데요. 담화라는 말도 왜 뒷담화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뒷담화. 담화는 이야기인데 뒤에서 한다 그래서 뒷담화라고 하는데 담화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그런 걸 담화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담화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문장 예문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도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 작성법 같은 거를 공부하실 때요. 이 표현 문법 내용 검색을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면 지역 스터디 하실 때도 그렇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을 교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입. 항상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이게 어디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도입해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태를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누구씨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저는 보통 뭐 밥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밥과 빵 다 먹어요? 아니요. 하나만 먹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여기서 뭐 응앤 씨는 아침에 밥을 먹어요. 아침에 빵을 먹어요. 2개 다 먹어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먹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요와 같이 교사가 도입을 할 때 이건 선택이다. 여기 아까 문법에 나와 있잖아요.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라고 할 때 선택이라는 표현은 메타 용어지요. 메타 용어라고 하면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 또 다른 언어 표현이란 뜻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써서 선택이다라는 말을 초급 때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거나도 모르는데 선택이라는 표현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선택하는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보통 누구시는 아침에 뭐 먹어요? 그럼 밥을 먹어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사는 또 한 번 질문을 해줘야 되죠. 밥만 먹어요? 아니요. 빵은 안 먹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아니요. 빵도 먹어요. 네, 누구시는 보통 밥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를 해서 2개를 띄워놓고 우리가 그중에 선택하는 상황을 둘 중 하나만 해야 해요. 선택한다는 걸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도입하고 형태 정보. 여기는 동사랑 형용사 앞에다가 어간 뭐 이런 표현 오랜만에 들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이라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뒤를 막 바꿔서 의미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안, 오, 놀, 여기 조, 크, 길,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받침이랑 상관없이 권하를 쓴다. 형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받침,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 이 권하 먹다 받침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질문을 선생님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앉거나 이렇게 있으면 안 써놓고 받침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아래 있다고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써요? 거나. 그래서 앉거나. 그런데 오다 받침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거나. 그래요. 받침이 있어요. 거나. 받침이 없어요. 그래도 거나를 써요. 얘는 형태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나씩 또 가르쳐 주게 되죠. 수업 시간에. 문장 구성 정보는 이렇다. 제약 정보는 이렇다. 유사 문법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요. 이미 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4학년인 분들도 계실 텐데 중급 자료도 나와 있고, 아이고 나가버렸네요. 네, 여기서 중급 자료도 있고, 또 뭐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인 학습자 교실을 위한 도움말들이 나와 있고, 초급, 중급, 조사, 선어말음이, 연결음이, 전성어미, 종결, 표현, 이런 검색어들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강의 교환 짜는 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 들어오셔서 문법이나 표현도 검색해 보시고, 또 어휘 내용도 한번, 어휘는 또 어휘 교육도 해야 되니까 막다 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면 얘는 물이 맑다, 날씨가 맑다 이렇게 한다. 초급에서 나오는구나. 깨끗하다와 유사한 거고, 탁하다와 반이었구나. 이렇게 어휘도 다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검색 기능에서 교수 자료를 검색해 볼까요? 교수 자료는요, 여기서 보시면 최신 개발 교수 자료를, 교재 교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 클릭하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을래요. 한번 키워드 검색, 우리 리을래요, 먹을래요, 뭐 할래요 검색해 보면 여기는 있는데 자료가 없네요. 네. 여기 교재명. 어떤 교재에 을래요를 한번 검색해봐라. 라고 했더니 안 나왔네요. 여기 제가 여기 전체를 클릭을 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실방석겠도 여기 이렇게 안 나오네요. 전체 대상도 해보고 교재명 을래요 검색. 아쉽게도 을래요는 없네요. 되게 많을 건데. 근데 이 자료를 좀 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교육, 국어문화학교 한국교원 자격증, 알고 싶은 한글, 이거는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거 발음 교육된 텐데요. 바른 소리라고 그래서 발음을 가르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CD로 배포를 했었는데 얘는 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발음 교육론 때 정리를 해놨어요. 요번에 재개발하면서 빼긴 했는데 이거는 바른 소리가 많이 안 나가지고요. 조금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한글도 넘어가 봤고요. 한번 수어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각 과목마다 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소개를 매번 드리고 있고요. 또 혹시나도 다른 분들께는 말뭉치라고 그래서 요즘 AI의 먹이가 되는 말뭉치들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오류들도 막 정리해 놓은 말뭉치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고 많은 자료를 같이 좀 공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써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학과 특강 보드나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